폭우가 쏟아지던 1995년 7월 15일 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세인트루카 산부인과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두 명의 산모가 동시에 진통을 겪고 있었는데 한 명은 동신그룹 회장의 며느리인 박은혜, 다른 한 명은 그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김선옥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여자는 같은 시간대에 각각 쌍둥이 남자아이들을 출산했다. 박은혜가 낳은 아이들은 박민준과 박민우, 김선옥이 낳은 아이들은 김민준과 김민우였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정전 사태가 병원을 혼란에 빠뜨렸다. 비상전력으로 겨우 기본적인 의료장비만 가동되는 상황에서 신입 간호사 이순자는 어둠 속에서 4명의 갓난아기들을 돌보다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똑같이 생긴 4명의 아기들이 뒤섞인 것이다. 결국 박은혜는 자신의 친아들 박민우와 김선옥의 아들 김민준을 데려갔고 김선옥은 자신의 친아들 김민우와 박은혜의 아들 박민준을 키우게 되었다. 그 누구도 이 끔찍한 착각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재벌가에서 자란 박민준은 차갑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의 청년으로 성장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버지 박 회장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내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어머니 박은혜로부터 받는 사랑은 늘 조건부였고 형 박민우에 비해 차가운 대우를 받았다. 박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친아들인 민우에게 더 깊은 애정을 보였고 민준에게는 늘 엄격하고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댔다. 민준은 이런 차별 대우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이 부족해서라고 여기며 더욱 완벽해지려 노력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얻기는 어려웠다. 한편 서울 변두리 달동네에서 자란 김민우는 가난하지만 따뜻한 환경에서 밝고 순수한 청년으로 컸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매진하여 장학금으로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 어머니 김선옥은 민우를 끔찍이 사랑했지만 이상하게도 쌍둥이 동생인 김민호에게는 더욱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민호가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민호의 작은 상처에도 눈물을 흘리곤 했다. 민우는 이런 어머니의 편애를 서운해하면서도 이해하려 노력했다. 민호가 더 어리고 약해 보이니까 어머니가 더 걱정하시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맞물리기 시작한 것은 민우가 서울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하면서부터였다. 경영학과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에서 민우는 박민준과 마주쳤다. 서로를 보는 순간 두 청년 모두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외모는 판박이처럼 닮았지만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민주는 냉정하고 카리스마 있는 재벌 2세의 아우라를 풍겼고 민우는 따뜻하고 순수한 서민층 청년의 모습이었다. 두 청년은 자석에 이끌리듯 서로에게 끌렸다. 민주는 민우의 순수함과 따뜻함에서 자신에게 없는 인간미를 발견했고 민우는 민준의 냉철함과 리더십에서 자신이 갖지 못한 강인함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지만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마치 잃어버린 반쪽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민준이 민우를 강남의 저택으로 초대했을 때 박은혜의 반응은 극도로 차가웠다. 서민층 출신의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해했고 민준의 교우 관계까지 간섭하려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박은혜는 민우를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청년에게서 묘한 그리움과 애틋함이 느껴졌다.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모성 본능이 꿈틀거렸다. 처음 만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왜인지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김선옥 역시 민준이 자신의 누추한 집을 방문했을 때 비슷한 감정을 경험했다. 이 차가워 보이는 재벌 2세 청년이 왜 이리 안쓰럽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다. 민준의 쓸쓸해 보이는 눈빛을 보면 마음이 아팠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처음에는 아들의 친구라는 이유로 챙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감정이 더욱 깊어져 갔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청년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집을 자유롭게 오가며 마치 진짜 형제처럼 지냈다.
민주는 김선옥의 집에서 받는 따뜻한 모성애에 목말라 했고 민우는 박은혜로부터 느끼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세련됨을 동경했다. 두 어머니도 각각 상대방의 아들에게 점점 더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다. 박은혜는 민우와 대화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고 김선옥은 민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대학 3학년이 되던 해 봄 민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다. 회사 일로 출장을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중상을 입어 응급실로 실려간 민준은 수혈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어머니인 박은혜의 혈액형이 민준과 맞지 않는 것이었다. 의료진은 당황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혈액형이 호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선옥이 수혈을 자원했다. 검사 결과 김선옥의 혈액형이 민준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뿐만 아니라 민우의 혈액형은 박은혜와 정확히 맞았다. 의료진은 이 기이한 우연에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일단 응급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였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진 박은혜가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민준과 박은혜는 혈연 관계가 아니었고 민우와 김선옥도 마찬가지였다. 반대로 민준은 김선옥의 친아들이고 민우는 박은혜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던 두 가족 앞에 간호사 이순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20년 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던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날 밤 정전 사태 속에서 자신의 실수로 4명의 아기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이순자는 그동안 수없이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이미 두 가정이 안정을 찾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뒤흔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두 가족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박은혜는 20년 동안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키웠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동시에 진짜 친아들인 민우가 가난한 환경에서 고생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김선옥은 자신의 친아들이 재벌가에서 풍족하게 자랐다는 것에 복잡한 감정을 가졌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놓친 20년의 세월이 아까웠다. 가장 큰 혼란에 빠진 것은 당사자인 민준과 민우였다. 20년 동안 쌓아온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린 것이다. 민준은 자신이 재벌가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고 민우는 갑작스럽게 떠안게 된 재벌 후계자라는 신분의 부담을 느꼈다. 두 청년은 서로를 원망하기도 했다. 민준은 민우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린다고 생각했고 민우는 민준 때문에 평범한 삶이 뒤바뀌었다고 여겼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회사 내부의 권력 다툼이었다. 동신그룹의 주요 주주들과 임원들은 후계 구도를 두고 분열되었다. 일부는 혈통을 중시하여 진짜 박 회장의 아들인 민우를 지지했고 다른 일부는 그동안 후계자 교육을 받아온 민준의 경험과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형제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박은혜는 극도의 딜레마에 빠졌다. 20년 동안 정성껏 키운 민준에 대한 애정을 버릴 수 없었지만 친아들 민우에 대한 모성 본능도 강렬하게 느꼈다. 그녀는 민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려 했지만 민우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20년 동안 어머니로 여겨온 김선옥을 버리고 새로운 가정으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김선옥 역시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친아들 민준이 그리웠지만 20년 동안 키운 민우를 보내는 것도 마음 아팠다. 그녀는 민준에게 재벌가로 돌아가라고 권했지만 민준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그에게 진정한 어머니는 자신을 낳아준 김선옥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박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갈등이 깊어져가는 상황에서 네 사람은 각각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민준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민우도 마찬가지였다. 두 어머니 역시 진정한 모성애가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했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20년 동안 함께 나누어온 사랑과 추억이라는 것을.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핏줄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주는 최종적으로 김선옥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자신을 정성껏 키워준 진정한 어머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우도 김선옥 곁에 머물기로 했다. 박은혜를 친어머니로서 존경하고 사랑하겠지만 자신을 키워준 김선옥이야말로 진정한 어머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어머니의 마음은 달랐다. 박은혜는 친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숨길 수 없었고 김선옥도 친아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결국 새로운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다. 두 가족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 박은혜와 김선옥은 서로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두 여자는 같은 아픔을 겪은 동지였고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는 대신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기로 했다. 네 사람이 모두 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돌보기로 한 것이다. 민준과 민우도 서로에 대한 원망을 거두고 진정한 형제애를 나누기로 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혈연은 우연이지만 사랑은 선택이라는 것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라는 것을. 그들의 다름이 오히려 서로를 보완해주는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사 경영 문제도 창조적으로 해결되었다. 민준과 민우가 공동 대표를 맡기로 한 것이다. 민준이 가진 경영 노하우와 전략적 사고, 민우가 가진 인간적 매력과 소통 능력이 합쳐져 회사는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루었다. 임직원들도 두 형제의 조화로운 리더십에 만족했고 주주들도 회사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게 되었다. 몇 년 후 민준과 민우는 각각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 결혼했다. 두 번의 결혼식 모두에서 박은혜와 김선옥은 함께 참석하여 아들들을 축복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 두 어머니는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았다. 박은혜는 친아들 민우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뒤늦게나마 모성애를 만끽했고 김선옥은 친아들 민준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동시에 각자 키워온 아들에 대한 사랑도 변함없이 유지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네 사람 모두가 얻은 깨달음이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관계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었다. 20년간의 착각이 만들어낸 복잡한 상황이 오히려 더 깊고 넓은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것이다. 그들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입양 가정, 재혼 가정, 그리고 혈연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사랑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근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세월이 더 흘러 민준과 민우에게 각각 자녀들이 태어났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둘, 아버지가 둘인 독특한 가족 구조에서 자랐지만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어 행복했다. 아이들에게는 혈연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손자들이 커서 가족의 역사에 대해 물어보면 박은혜와 김선옥은 함께 앉아 그 특별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의 우연한 실수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더 큰 사랑과 이해로 이어졌는지를, 운명이 만들어낸 시련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 기적 같은 이야기를. 이제 네 사람은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찾았다. 그들이 겪었던 혼란과 갈등은 모두 더 깊은 사랑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년간의 착각이 만들어낸 복잡한 인간관계는 결국 혈연을 뛰어넘는 진정한 가족의 완성으로 귀결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가족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로 기억되고 있다.